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확률통계,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죠? 확률통계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강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것들이 좀 끝나고 다음 강부터 permutation이라고 불리는 순열을 들어가게 되도록 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 확률통계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조회수를 제가 좀 보고 이제 카운팅이 좀 되거든요. 근데 보는구나.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은근히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서 빨리 이 확률통계도 강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밑줄 하나 치세요. 여기다가 양의 정수 x, y, z, 양의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소한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수학 실력이고 시험 실력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갈게요 바로.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z가 다 뭐라고요? 정수.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이거라고요. 그래?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걸?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 없어요. 미리 예습하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직접 세는 능력.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죠. 이 경우의 수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직접 세는 거. 직접 카운팅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제일 큰 게 Z 앞에 3이 붙어있죠. 그쵸? Z 앞에 3. 얘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굴 주목한다? 이 Z 앞에 붙어있는 3. 이 3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Z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놈들보다 경우의 수가 좀 더 작게 나온다. 무슨 말이냐? 얘는 Z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되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7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긴 6이 되죠. 이해돼요 지금? 그럼 여기 이제 4가 돼야 되죠. 3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제 9가 되니까 여긴 1이 돼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경우수가 몇 개 없어. 그런데 X에다 1을 넣으면 여긴 9가 나와야 되죠. 2를 넣으면 여기가 8이 나와야 되죠. 3 넣으면 여긴 7이 나와야 되죠. 4 넣으면 여기는 6이 나와야 되죠. 너무 많아. 이게 바로 센스예요. 센스. 노트북은 뭐다? 센스. 자, 그래서 Z를 먼저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갑니다. Z가 1일 때 라고 놓는 겁니다. Z가 뭐일 때? 1일 때. 자, Z가 1이면 여긴 이미 3으로 확보가 됐어요. 자, X, Y, Z에서 이 Z가 뭐일 때? 자, 1일 때를 먼저 가보도록 하자. Z가 1. 자, Z가 1이면 여기는 요 부분이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얼마? 민철아? 얼마? 7이 돼야 되죠. 7. 그쵸? 여기는 7이 돼야 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다 쓸게요. X 더하기 2y가 얘가 7이 되는 경우수는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랑 지금 x랑 이렇게 있는데 y 앞에 있는 개수가 크죠? 2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y가 1일 때 여기는 2가 됩니다. y가 1이 되면 여기는 통째로 이제 2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돼요. 이해되죠 지금? 여기가 x가 5가 되고 y가 1이 되면 여기는 이제 합쳐서 7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5일 때 y가 1일 때 이런 경우수가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y가 2면 여긴 4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긴 얼마가 되면 돼요? 3이 되죠. 그래서 x가 3이면 y는 2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y가 3이 되면 여긴 6이 되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면 돼요? 1이 됩니다. 1 더하기 6은 7이니까 끝났네. 끝났어요. x가 1이 되고 y가 3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수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일 때? Z가 1일 때. Z가 1, Z가 1, Z가 1. 이때 3가지 경우수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이번엔 Z가 뭐일 때? 자, Z가 이번엔 2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Z가 2예요. 자, 여기 있는 Z가 2면 여기 있는 Z가 2입니다. 그럼 여기는 3Z니까 여긴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6. 그래요. Z가 2면 여긴 통째로 6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앞에 있는 놈은 뭐가 되면 돼요? 얼마 더하기 6이 10이야? 응? 4
4더라. 오, 그래. x 더하기 2y는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된다. 마찬가지로 y에다 숫자를 하나 넣습니다. y에다 1을 넣어요. y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2가 되죠. y가 1이 되면 여기는 2가 돼요. 따라서 2 더하기 2가 4니까 x는 얼마? 2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 y가 2가 되면 여기 4가 되죠. 그럼 여긴 0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양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x에는 0이 될 수가 없죠. 엥? 다시. y가 2가 되면 여기는 다 4잖아요. 그럼 여기는 앞에 있는 x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x, y, z는 양의 정수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포함 안 하겠죠. 에이, 그럼 끝났네. z가 1일 때 x, y는 5, 1, 3, 2, 1, 1, 3, 1, 2,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돼서 답은 몇 개다? 4개다라는 거죠. 답이 안 나왔네.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를 x, 두 번째를 y, 세 번째를 z라 하자. 그랬을 때 어떤 이상하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는 어디다 밑줄 쳐야 되냐면 주사위라는 겁니다. 주사위에 밑줄 치고 들어가세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는 당연히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얘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1부터 6까지의 정수, 양의 정수겠죠, 당연히. 자, 그랬을 때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1 이하를 만족시켜주는 또 순서상의 개수. 뭐 별거 아니네. 자, 바로 갈게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3x 더하기 2y 더하기 z. 자,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11 이하. 됐네. 어렵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어디부터 처리할까요? 어디부터? 성철아.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고액과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이름이 거의 다 철이에요. 남학생들이. 성철이, 민철이, 그 다음에 걔 누구지? 철민이 또 있고 희한하게 철자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아이론맨 이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아이언맨 이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몰라, 나도 이유는 잘. 어쨌든, 이름이 너무 좋아. 자, 어쨌든 갑니다. 자,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1 이하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는 z 앞에 개수가 3이었으니까 z부터 처리했지만 이 문제는 어디부터 처리할까? 어디부터? 대답. 어디부터? x부터 처리합니다. 그쵸? 왜? x 앞에 개수가 3이니까 얘가 스펙트럼이 확 넓잖아요. 세 칸씩 움직이는 애니까 얘부터 처리해야지 맞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x, y, z가 순서상이 여기다 쓸게요. 자, x, y, z 순서상이 x가 1일 때를 먼저 보고 그 다음 2일 때를 보고 그 다음 3일 때를 보고 4일 때는 볼 필요가 없죠. 왜? 4 집어넣으면 벌써 여기가 12가 되잖아요. 그죠? 12. 여기는 뭐 당연히 양수니까 12가 어떻게 더해서 양수랑 더해서 11 이하가 나요? 얘는 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 세 가지 경우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갑니다. x가 1이면 여기는 이미 뭐가 됩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3. 그쵸? 그래? 그럼 문제가 좀 바뀝니다. 자, 2y 더하기 z가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11이 있었는데 3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되죠. 얘를 만족시켜주는 yz만 또 풀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 그럼 역시 또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보면 되죠. 왜? 4가 되면 여긴 8이 되잖아요. 그럼 z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럴 일은 없잖아. 왜? z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양의 정수니까. 따라서 y도 1, 2, 3,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또 경우수를 나눠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y가 1이에요. y가 1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겠죠. 여긴 2가 돼요. 그러면 2 더하기 z는 8 이하가 되는 거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z는 6 이하가 되죠. 모든 수가 다 되네. 1, 2, 3, 4, 5, 6 다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z는 1부터 6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쫓아왔죠? 그 다음 이번엔 y가 2예요. y가 2면 여긴 4잖아요. 4 더하기 z는 또 8 이하가 돼서 없어져서 여긴 또 4가 되죠. z는 4 이하. 따라서 z는 1부터 4까지. 마지막, 이번에 y가 3일 때. y가 3이면 여긴 6이잖아요. 6 더하기 z가 또 8 이하. 없어져서 2니까 z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6개 있고 여기 4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는 총 12가지 경우수가 나왔다 이거죠.
자, 드디어 또 갑니다. 이번엔 x가 2일 때로 가는 거예요. x가 2일 때. 하나씩 가는 거예요. 쌤, 저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답을 제가 안 내주는 문제도 있지만 끝까지 다 푸는 문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큽니다.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그냥 지나치는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답 나오겠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제법 쏠찬히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바로 평소에 했느냐 안 했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강의의 모든 그 내용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왠지 이건 중요할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오케이? 알았죠? 응? 자, 갑니다. 자, 이번엔 x가 2야. x가 2면 여긴 6이 되네. 여긴 6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싹싹 날아가면서 여기는 우변은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식이 2y 더하기 z는 5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가 1일 때, 2일 때. 3은 안 되겠죠? y가 1일 때, 2일 때를 봅니다. 그래서 자, y가 1일 때, y가 2일 때 보면 자, y가 1입니다. 1이면 여긴 2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즉 없어지면서 3이 되죠? 따라서 z는 1부터 3까지 자, z는 1부터 3까지 3개가 나오고 이번에 y가 2면 자,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즉 없어지면서 여기는 1이 되죠. 따라서 z는 1, 이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거 3개, 아래 거 1개 해서 여기는 4개가 등장하겠더라 이거죠. 마지막 자, 3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3. 자, 3은 뭐 당연히 보나마나 안 될 건 압니다. 저도. 안 돼요. 왜냐하면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여긴 9가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즉 없어지면서 얘는 2y 더하기 z는 뭐 이하? 2 이하가 되는데 y에다 1을 넣는 순간 여기는 2가 되잖아요. 그럼 z는 0 이하가 되니까 z는 0 돼버리잖아요. z는 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1부터 6 사이에 있는 양의 정수인데 없네요? 0이니까. 따라서 3은 볼 필요가 없더라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on yourself. 반드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이다? 16이다. 이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민철이가 나오네요. 와. 물론 교재에는 다른 학생의 이름이지만 제가 좀 바꿨어요. 우리 애착이 가는 민철이. 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정말? 무슨, 인강에서 내 이름이 자꾸 나와 기분 나빠하지 마. 나는 너를 위해서 강의하는 거야. 그치? 너를 위해. 물론 민철이 말고 다른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혹은 그 핸드폰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카메라 뒤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딴짓을 한다고 하고, 저 느껴져요. 바로 텔레파시로. 제 기가 엄청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껴지니까 항상 호흡하면서 같이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서로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에서 제일 멀리 있는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있어요. 제주도. 그 다음에 진주에도 정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도 있고 그리고 가평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이제 몇 명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저와 이 시간만큼은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딴짓하지 말고. 자, 좋습니다. 자, 민철이가 진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 아래 그림의 지도를 보고 있다. 낭낭보이스.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하여 진주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밑줄 쳐야 돼요. 어딜 놓치면 안 되냐면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에 붙어있는 조건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단. 읽으세요. 읽고 있죠? 소리 내서. 웅얼웅얼.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내가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이런 조건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서 꼭 그걸 노리고 있는 답안지에 보기가 있어요. 그럼 걔를 찍어서 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소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민철이는 진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 아래 그림의 지도를 보겠다. 지금 지도가 있겠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 진주까지 가. 진주까지. 대구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진주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두 번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림 가봅시다. 자, 그림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자, 서울, 익산, 대구, 진주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저는 진주를 몇 번 가보긴 했고, 대구나 익산은 가보질 않았는데, 자, 갑니다. 자,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는 방법을, 서울에서 진주까지 바로 가는 길은 없잖아요, 지금. 그쵸?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반드시 어디를 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익산 갔다가 진주 갈 수 있고, 그죠? 서울에서 대구 갔다가 진주 갈 수도 있고. 쌤, 그럼 되네요. 그런데 또 있어요. 뭐냐면, 서울에서 익산 갔다 대구 갔다 진주 갈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서울에서 대구 갔다 익산 갔다가 진주 갈 수 있어.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서울에서 익산 갔다 대구 갔다 서울 갔다가 익산 갔다 이건 안 되죠. 왜? 조건이 위배되잖아요. 왜?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두 번 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경로의 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거에서 경로의 수가 나오면서 인접행렬의 경로의 수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자, 어쨌든 서울에서 진주까지 갈 건데 서울에서 진주까지 바로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딜 들려야 된다고. 좋아. 자, 어디 들릴까? 자, 카운팅합니다. 첫 번째 경우, 자, 서울에서 익산을 거쳐서 바로 진주로 가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서 진주를 가는 경우,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익산 들렸냐, 대구 들렸냐, 그러니까 중간에 한 도시만 들린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서울에서 익산을 갔다가, 그 다음 대구를 갔다가 마지막에 진주 가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두 도시를 들리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가 역시 서울에서 이번엔 대구를 갔다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익산 갔다가 마지막 진주 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끝났네 이제. 자, 갑시다. 자, 서울에서 익산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서울에서 익산 가는 게 두 가지. 그 다음 익산에서 진주 가는 것도 두 가지. 그죠? 자, 이거 더해요, 곱해요? 물론 결과는 같죠. 더해도 4고 곱해도 4니까. 하지만 서울에서 익산 가고 그리고 진주 가는 거죠. 제가 처음 강의에서 얘기했죠. 곱의 법칙이 뭐다? 뭐뭐 하고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고 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곱하는 겁니다. 선생님 더해도 되는데요?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 자, 얘랑 곱해주니까 이런 경우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됐고. 그 다음, 자,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 역시 두 가지. 대구에서 진주 가는 거 역시 두 가지. 그렇죠?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따라서 얘는 몇 가지? 네 가지다. 네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자, 서울에서 익산 가는 거. 서울에서 익산 가는 거 두 가지. 그죠? 익산에서 대구 가는 건 한 가지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인데, 여기는 한 가지. 그 다음, 진주 가는 거. 대구에서 진주 가는 것도 두 가지. 이거 더하면 안 되죠. 그죠? 가고니까. 곱하니까 얘는 또 몇 가지? 네 가지 나왔다. 그 다음, 마지막. 서울에서 대구 갔다가 익산 갔다 진주 가는 거. 자, 서울에서 대구 두 개. 그 다음, 대구에서 익산 한 개. 그 다음, 익산에서 진주가 두 개. 얘도 똑같네요. 2. 아이고. 2, 그 다음 1, 또 2. 얘도 곱해주니까 얘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그랬죠. 따라서 얘네들을 다 뭐 해요? 다 곱합니까? 이 경우수를? 서울에서 익산 가고 진주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죠. 그죠? 또는이죠, 또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죠. 합의 법칙이죠. 이 경우수를 다 더해야 되죠. 동시에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동시에는 뭐다? 그리고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 네 개를 다 더해주니까 답은 몇 번? 1번 16가지가 나왔다.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정말 좋습니다. 자, 정말 어렵지 않다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학 1과 이 확률 통계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좀 달라요. 수학 1은 내신 대비의 초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수능에서 수학 1은 나오지 않으니까. 내신 대비인데 이 확률 통계는 수능 대비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문제가 지금은 좀 쉽겠지만 조금 이제 뒤에 가서 넘어가는 것들 보면 막 수능 기출문제 막 다 갖고 와 있고, 그래서 요 강좌만 여러분 들으시면 감히 단언컨대 확률 통계의 신,
제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수학의 신. God of Math. GOM. 곰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확률통계 신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 거, 그 다음에 약수의 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조금은 좀 묻어 있다 이거죠. 자, 뭐냐? 144의 양의 개수. 자, 양의 약수의 개수. 음의 약수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4의 약수는 1, 2, 4 이런 것도 있지만 음의 약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음의 약수의 개수는 보지 않습니다. 음의 약수는 아예 보질 않아요. 따라서 이런 놈들은 살포시 무시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How can I get to the 144 양의 divisor number? 오케이. 자,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해라. 뭐라고?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 분해. 여기 인수가 뭐야? 인수, 곱해져 있는 수죠. 여기 소는 뭐예요? 원소? 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소수. 소수들로 인수분해하자 이거죠. 소수들로 인수분해. 소수는 뭐예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거. 에? 뭐라고? 소수가 뭐라고?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2, 3, 5, 7, 11, 13, 뭐 이런 거 있죠. 23 이런 거. 그렇죠? 얘네들은 1과 자기 자신 위에는 약수가 없습니다. 그런 놈들로 인수분해하는 걸 우리가 소인수분해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넘어가면 서로소는 뭡니까? 서로소. 서로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와 3 같은 거. 얘와 얘는 공약수가 1밖에 없죠. 2와 3의 공약수는 1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집합에서는 서로소 관계가 뭐냐면은 교집합이 없는 놈.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의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떤 두 집합 A, B는 서로소 관계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144번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건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소인수 분해한다. 뭐 한다? 소인수 분해. 자, 144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먼저 2로 한번 나눕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얘는 72가 나올 거고, 또 2로 하면 얘는 또 36이 나올 거고, 또 2로 하면 18이 나올 거고, 또 2로 하면 얘는 9가 나올 거고, 또 3으로 하면 얘는 3이 나오네요. 그쵸? 끝났네. 따라서 얘는 2의 4승 3의 제곱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144라고 한 놈은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놈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은 얼마가 돼?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오고 얘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와서 이 두 개를 곱해줘서 얘는 얼마? 15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이번엔 양의 약수의 합을 B로 구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는 A는 15개니까 써놓고 자,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쌤아, 와타나베 니고치와스 오데스네. 어떻게 구해야 돼? 양의 약수의 개수까지는 아는데 양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야 돼? 물론 중학교 때 심화 하신 분들은 심화 내용을 다루신 분들은 얘를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144의 양의 약수를 직접 한번 구해 봅시다. 자, 144의 양의 약수를 자, 위에다 잠깐 써놓을게요. 자, 144는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다.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얘의 양의 약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보세요. 자, 144라고 하는 놈은 이루어져 있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그 다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시겠죠, 지금. 쌤아, 뭔 말이에요? 이러겠죠. 그죠? 잘 보세요. 3의 0승, 모든 수의 0승 1이거든요. 2의 0승, 모든 수의 0승 1이거든요. 따라서 요 놈들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가 나오는데 1 곱하기 1은 뭐? 1. 그 다음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8은 8. 1 곱하기 16은 16 있죠. 1, 2, 4, 8, 16. 이거 다 144의 약수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 다음 3 곱하기 1, 3.
3 곱하기 2, 6. 3 곱하기 4, 얘는 12. 3 곱하기 8, 3, 8에 24. 얘는 3 곱하기 16, 얘는 48.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9 곱하기 1, 또 9. 9 곱하기 2, 18. 9 곱하기 4, 9, 36. 9 곱하기 8, 72. 그 다음 9 곱하기 16이니까 144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제가 한 게 144의 약수를 다 구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 얘네들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으로 표를 차트를 만든 다음에 매트릭스 쫙 만든 다음에 다 곱한다. 가로, 세로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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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양의 약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는 뭐냐면 얘네들을 다 더해 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걸 정말 다 더해. 아, 이런 무지몽매한 이걸 왜 다 더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쵸? 이해되셔요, 지금? 이걸 절대로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랑 곱해진 거잖아요. 얘랑 곱해진 게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얘랑 곱해진 게 여기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얘랑 곱해진 거 다 곱해진 게 얘네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 얘랑 곱해진 거 여기, 얘랑 곱해진 거 여기, 얘랑 곱해진 거.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관건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칠판 지울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방금 전에 있던 이 빨간색 숫자들은 뭐를 전개했을 때 나온 거냐면 잘 보세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그 다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얘네들을 이 곱을 이 앞에 항이 5개, 뒤에 항이 3개인 이 다항식의 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얘랑 곱해주면 1 나오죠? 얘랑 곱해주면 3 나오죠? 얘랑 곱해주면 6 나오죠? 또 얘랑 곱해주고, 또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또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또 얘랑, 또 얘랑, 이렇게. 그럼 앞에 5개, 뒤에 3개니까 총 15개의 약수가 다 나오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그 약수들의 합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그럼 이걸 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겠네. 응? 이해됐죠? 자, 좋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약수의 합은 얘네들을 계산해 주는 거다.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직접 할 수도 있고 예습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수투의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투에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꿀팁을 하나 줄게요. 꿀팁 뭐냐면 보세요. 자, 얘는 직접 계산하세요. 여긴 1, 3, 9니까 뒤에 건 1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거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선생님 이거는 1, 2, 4, 8, 16 이거 다 더해야 되나요? 물론 다 더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거 되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암산으로 처리해서 얼마냐면 이건 31입니다. 니마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리고 끝자리를 잘 보세요. 1이랑 3이랑 곱해주면 얼마예요? 끝자리만 보세요. 3이죠, 3. 끝에가 3인데 얘는 끝자리가 5잖아요. 그래서 5랑 3이랑 더해서 끝자리가 8이 나와서 답은 4번, 418.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다시 지금 제가 푼 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좀 앞으로 가세요. 제가 얘를 다 더한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31이라고 그랬죠. 저 암산했다고 그랬죠, 암산? 어떻게 암산했는지 제가 쭉 다 알려줄게요. 31이랑 이 뒤에는 1, 3, 9니까 다 더하면 13이에요. 그럼 저는 1의 자리만 본다고. 1의 자리. 1과 3. 1, 3을 곱해주면 1의 자리 얼마나 나요? 3이죠. 즉, B, 양의 약수의 합 B는 1의 자리가 3이에요. 그런데 양의 약수의 개수 1의 자리가 5잖아요. 그럼 5랑 3이랑 더해져서 얼마 나온다? 1의 자리는 8이 나온다. 근데 보기에 8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4번이죠. 물론 보기에 8이 또 있어. 그럼 계산해야죠. 근데 딱 보니까 0, 4, 1, 5, 7, 8, 0 이렇게 되니까 다 다르네. 그럼 결국은 1의 자리만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풀어냈습니다.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양의 약수 중에서 요거 1, 2, 4, 8, 16 얘를 빨리 계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답은 구했고 오늘 꿀팁 나갑니다. 꿀팁. 불티납니다. 아주 그냥 허니 버터 팁.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 더하기 2 더하기 4. 2 더하기 4로 가지 말자. 자, 3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48 더하기 96 더하기 얘는 얼마야? 자, 96의 2배가 얼마입니까? 얘는 192. 그
그죠? 192. 자, 이걸 다 더하세요. 더하십시오. 더하는 게 지금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3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48 더하기 96 더하기 192. 빨리, 지금 하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더했나요? 아직도? 어머, 웬일이야. 긴가민가? 자, 전 이거 암산으로 합니다. 자, 얘는 얼마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암산으로 할 거예요. 얘는, 300. 일단 300이에요. 그 다음에, 300. 한 다음에 80. 자, 380으로 갑니다. 380. 380, 얼마? 4. 384. 오, 맞아요? 답 맞아요? 384 답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그쵸? 답은 380 얼마? 1일 거예요. 맞죠? 선생님,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암산하신 거 맞나요? 맞아요. 자,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얘는 다 곱하기 2가 나온 수이죠. 곱하기 2씩, 그죠? 곱하기 2씩. 이렇게. 그러니까 2배씩 커지는 숫자들의 합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마지막 거, 제일 큰 수의 2배를 하세요. 즉, 192에다가 2배를 하시면 얘는 4가 되고, 9이 18 되고, 얘는 384가 나오죠. 그쵸? 거기서 제일 큰 거의 2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주세요. 제일 작은 걸 빼주면 얘는 381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공비가 2인 혹은 공비가 2분의 1인. 왜 2분의 1이냐면 반대로 가면 곱하기 2분의 1이죠. 반대로 가면 또 곱하기 2분의 1이죠. 또 반대로 가면 곱하기 2분의 1이죠. 공비가 2거나 공비가 2분의 1인 어떤 그런 숫자들의 합은 기억하세요. 제일 큰 놈의 2배, 제일 큰 놈의 2배 해서 제일 작은 놈을 하나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지금? 자, 이런 논리라면 다른 것들도 겁나 쉽게 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잘 보세요. 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더하기 48분의 1. 어머, 이거 어떻게 풀어?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비가 2분의 1이죠. 공비라고 하는 건 공통된 비율, 곱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죠. 2분의 1씩. 반대로 가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반대로 가면 곱하기 2, 반대로 가면 곱하기 2. 맞죠? 공비가 2거나, 공비는 뭐라고요? 곱해지는 어떤 공통된 비율,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비가 2거나 공비가 2분의 1인 수들의 합은 어떻게 한다고? 제일 큰 놈을, 여기서 제일 큰 놈 누구야? 얘죠. 얘를 뭐 해서? 2배 해서. 얘 2배 하면 얼마야? 3분의 2고, 얘는 통분해주면 48분의 32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일 큰 놈을 2배해서 제일 작은 놈을 뺍니다. 그럼 얘는 48분의 31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다 통분해야 돼. 이 5개를. 이게 5개면 다행이지. 10대 개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풀 건데? 못 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린 거야. 완전 대박. 허니버터 칩. 와, 대박! 박수 빨리. 자, 공비가 2거나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은 제일 큰 놈의 2배에서 제일 작은 놈을 하나를 뭐한다? 빼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어머, 너 또 안 먹네? 아이고, 잘못 눌렀구나. 자, 그 다음 이제 8번 그리고 이제 9번이 남았는데 요 8번, 9번 요 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가 조금 길어지겠네요. 요걸 하게 되면 자, 갑니다. 8번. 자,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밑줄 치셔야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빵원 줄 수 없잖아. 아줌마 여기 돈 있어요? 빵원, 헐. Are you kidding me? Are you joking me? 하겠죠. 와타나베 니곤치와 소데스네 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1000원짜리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2장이 있어요. 지폐가. 그 다음 동전 5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냐면 얘는 3개가 있어요.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냐면 얘도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일부 또는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00원을 주는데 이 아줌마한테 1,000원을 주는데 내가 지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아줌마 가지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동전 500원짜리 2개를 줘도 되죠. 그쵸? 근데 이 방법과 이 방법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쵸? 주머니에서 제가 지갑 꺼내가지고 지폐 한 장 꺼내서 주는 거랑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2개 꺼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주는 거랑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같아? 같을 수가 없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따라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은 다른 겁니다. 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이제. 1,0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게요. 1,0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주고 500원짜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100원짜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거든요. 지금 동시에. 이해되시나요 지금? 1,000원짜리를 일단 2장을 딱 꺼내놓고 500원짜리 3개도 꺼내놓고 100원짜리도 지금 몇 개? 100원짜리도 3개를 꺼내놓은 다음에 얘는 1개 줄까? 얘는 안 줄까? 얘는 안 줄까? 이러면 1,000원짜리 1개 간 거잖아요. 1,000원짜리 2개 주고 얘 안 주고 얘 안 줘버리면 얘도 안 준 게 2,000원만 준 거야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1,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안 준다, 1개 준다, 2개 준다. 그 다음 500원짜리는 안 준다, 1개 준다, 2개 준다, 3개 준다. 마지막 100원짜리는 안 준다, 1개 준다, 2개 준다, 3개 준다.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얘는 잘 보세요. 여기는 경우수가 3가지, 여기는 경우수가 4가지, 여기는 경우수가 몇 가지? 3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가지, 4가지, 3가지를 뭐 하냐? 얘네들을 다 뭐 한다? 곱한다. 왜? 1,000원짜리 주고, 5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주고니까. 선생님, 전 안 줄 건데, 그럼 안 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이해돼요, 지금? 1,000원짜리 안 주고, 500원짜리 안 주고, 100원짜리 1개. 이럴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따라서 전체 경우수는 9, 4, 36까지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단,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안 주고, 500원짜리 안 주고, 100원짜리 안 주고 이 한 경우를 빼서 답은 35가지가 나와야 된다. 잠깐만. 9, 4, 36 맞죠? 4, 9, 36 맞죠? 그래서 답은 35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서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 당연히 수능이나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돈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알바트로스 어떤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돈 계산하는 모습은 좀 뭐랄까 좀 경박스럽다? 이건 선비의 느낌이 아니다. 학문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디서 돈 계산하고 있어? 이건 안 돼. 이래서 돈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온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안 나옵니다. 돈 문제는. 근데 내신에서는 잘 나와요. 왜? 학교 선생님들은 돈이 좀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돈 계산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1,000원짜리를 한 장을 아줌마한테 드린 거나 500원짜리 2개를 동전 2개를 아줌마한테 드린 거나 여기선 다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줘서 1,000원이나 500원짜리 2장 줘서 2개 줘서 1,000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건데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넘나드는 놈을 찾아냅니다. 넘나드는 놈. 엥? 뭔 소리야 지금 갑자기. 넘나드는 놈. 넘나드는 놈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1,000원짜리는 2장이 있죠. 500원짜리는 3개가 있죠. 500원짜리 3개 있으면 얼마가 돼요? 1,000원을 넘어가죠. 그죠? 5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면 합쳐서 얼마가 돼요? 1,500원이 되죠. 맞죠? 얘는 1,000원이랑 이미 동급인 놈입니다. 엥?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500원짜리는 한 개만 있으면 1,000원을 못 넘어가는데 그죠? 2개가 있으면 1,000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 위에 있는 계급이랑 따이다이 먹을 수 있다고. 따이다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달라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기준으로 잡는 게 뭐냐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00원짜리는 지금 3개밖에 없어요. 100원짜리 3개 있어봤자 500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500원짜리는 3개 있으면 1,500원이 돼서 그 위에 단위에 있는 1,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계점을 뚫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500원짜리 3명이 모여서 가지고 1,000원한테 저기요, 저희도 1,000원 넘거든요.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1,000원이 보다가 이놈 시계 1,000원이야. 어떡하지? 야, 얘들 데모하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씨, 얘네들 뭐 세력이 세져서 우리랑 막 따이다이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우리 한 명만 보내가지고 좀 어떻게 협상을 좀 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응? 다시. 50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래서 1,000원을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1,000원이 있다고. 1,000원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도 1,000원이거든? 니들 뭐 잘났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0원이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우리 한 명 보내줄게. 니들 어떻게 좀 아동아동 하면서 잘 놀아?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00원짜리 지폐 2장 중에서 한 장을 혹은 한 장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세요. 얘네들을 전부 다 500원짜리로 다 바꿔버려. 자, 1,000원짜리 이 지폐가 2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500원짜리 몇 개로 바꿔? 4개로 바꿀 수가 있죠. 지금 뭐 한 거예요? 환전한 거예요. 환전. 그러니까 얘가 이미 그 위에 있는 3개를 깨 부셨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떤 그 단위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다 내려와 이 자식들아 이런 거. 한 명 보낸 게 아니라 다 내려왔네. 그죠?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으니까 얘들은 500원짜리 4개로 바꿔 갖고 왔어. 어디 가서 바꿔 왔겠지. 그럼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돼요? 3개가 아니라 몇 개? 7개가 된다. 뭐라고? 7개가 된다. 자, 현재 50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얘는 7개가 있다.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얘는 3개가 있다.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금액의 수는 얘를 1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2개, 3개, 4개, 5, 7, 안 줄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니까 여기서 8개. 그 다음 여기는 안 줄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4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을 주고 안 주고 곱하는 거니까 4, 8에 32가 되는데 아예 안 주는 경우는 빼줘야 돼서 얘는 몇 개가 나왔다? 31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자, 어떤 놈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놈 있죠?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세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놈 다 끌고 내려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명이에요. 마음에 드나요? 어렵지 않죠? 뭘 환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00원짜리가 이미 1,000원의 세계를, 그죠? 인간계가 엘프계를 침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프 애들이 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1,000원이었는데, 그 좋던 시절 다 어디 갔냐? 우리 이제 500원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실제로 금액을 다 조절해 보시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했고, 이제 드디어 필수의 9번. 자, 갑니다. 자, 아래 그림의 4개의 도형 안에는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가 몇 개입니까? 단,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되지만, 이웃하는 도형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아래 그림의 4개의 도형. 자, 도형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도형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단,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응? 여기 주목하세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다고? 그런데 이웃하는 도형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고? 그럼 잘 보세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을 제가 색깔을 A, B, C, D라고 이름을 좀 바꿀게요. A, B, C, D라고 하는 4가지 색깔이 있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A를 쓰고 여기를 A를 쓰고 여기를 B 쓰고 C 써도 상관없죠. 그럼 지금 뭐 안 썼어요? D 안 썼죠. 그러니까 3개만 칠해도 되네 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나요 지금? A, B, C, D 그러니까 색칠을 할 게 4개가 있는데 색깔이 그 중에 3개만으로 이거 칠할 수 있잖아요. 조건 다 맞잖아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칠할 수 있고 단 이웃하고 있는 거, 얘랑 이웃하는 건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 영역과 이 영역 이웃인데 같은 색깔 아니죠? 얘랑 이웃인데 같은 색깔 아니죠? 얘랑 같은 색깔 아니죠? 얘도 같은 색깔 아니죠? 얘도 같은 색깔 아니죠? 이거죠. 그죠? 결국은 이 4가지 영역에 칠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색깔이 A, B, C, D 4개가 있는데 이 A, B, C, D 4개를 다 쓸 수도 있고 혹은 3개만 쓸 수 있다. 다시.
A, B, C, D 이 놈을 첫 번째 A, B, C, D를 다 사용하는 경우와 그죠? 두 번째 A, B, C, D 중에서 3개만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선생님 그럼 2개만 쓸 수 있나요? 2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영역을 보면 얘는 요 놈과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 요 놈과도 달라야 되고 그죠? 요 놈과도 달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접하는 놈이 얘가 지금 최소 얘가 3개가 있는데 2개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다. 그럼 여기 A면 얘랑 같아버리고 그렇죠? 여기 A하면 여기 같아버리잖아요. 같은 색깔이니까 절대로 2개만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개 가지고는 쓸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전체적으로 구분 지어 놓고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의 가지수를 여러분들이 카운팅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ABCD를 다 사용하는 경우 봅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접하는 놈이 얘니까, 얘가 3개니까 여기에 칠할 놈부터 먼저 정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1번 구역이에요. 1번 구역, 그 다음 여기가 2번 구역, 그 다음 여기가 3번 구역, 그 다음 여기가 4번 구역 해서 자,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 얘네들한테 하나씩 칠하자 이거죠. 자, 1번 구역에 칠할 수 있는 건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죠. 그죠? 그래서 여기 4가지입니다. 이해됐나요? 2번 구역에 칠하는 건 이미 여기 뭘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직접 다 할 수도 있지만 A, B, C, D 다 수용도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바로 고부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구역에 칠할 수 있는 건 얘랑만 다르면 되거든요. 얘랑만. 그죠? 따라서 몇 가지? 3가지. 이해됐나요 지금? 그 다음 3번 구역에 칠한 건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몇 가지? 2가지. 4번 구역은 이미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따라서 1가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24가지다 이거죠. 됐나요? 4, 3, 2, 1에서 6, 4, 24에서 얘는 24가지가 나왔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4가지를 다 쓰는 경우는 바로 2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자, 3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봅시다. 3가지만. 3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 보세요. A, B, C, D 중에서 제가 3가지만 쓸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색깔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의 색깔을 안 쓴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A를 안 쓰는 경우. 두 번째, B를 안 쓰는 경우. 그 얘기는 A를 안 쓰면 B, C, D 썼다는 얘기고 B를 안 쓰면 A, C, D 썼다는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C를 안 쓰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D를 안 쓰는 경우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만 구해주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 다 같을 테니까 곱하기 4만 해주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A를 안 쓰고 B, C, D만 가지고 여기다가 칠하는 경우예요. 됐죠? 자, 갑니다. 자, B, C, D 너희들 한번 칠해보지 않으련 이랬어요. 그런데 3가지 색깔로 칠하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위랑 아래가 같은 놈이 돼야 됩니다. 왜? B, C, D가 있으면 여기가 B고 여기가 B가 돼야지 여기가 C, D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칠해질 놈과 아래 칠해질 놈을 정해줘야 돼요. 이 B, C, D 중에서 야, 이 위 영역과 이 아래 영역에 들어갈 놈 누가 들어올래? 라고 물어본 거죠. 야, B가 갈래? B, B. 그럼 나머지 C, D는 이렇게 가거나 D, C 이렇게 가거나. 자, C가 갈래? 그럼 C, C. 그럼 나머지 B, D 혹은 D, B 이렇게 가거나. D가 갈래? 그럼 D, D 간 다음에 B, C 혹은 C, D 이렇게 가거나. C, B 이렇게 가거나. 이해 가세요 지금? 따라서 이 B, C, D 중에서 요 영역과 요 영역에 들어갈 놈을 고르는 경우 수가 몇 가지? 3가지. B가 갈래? D가 갈래? C가 갈래? B가 갈래? C가 갈래? D가 갈래? 일단 고르세요. 자, 그럼 난 B를 골랐다고 칩시다. 저는 B를 골랐어요. 여기 B 넣고 여기다 B 넣었어요. 자, 그럼 C, D 이제 니들 들어가. 이렇게 들어갈래? 이렇게 들어갈래? 다르죠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C, D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D가 들어가고 또 C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따라서 여기 또 2가지가 있어서 얘는 6가지가 되고 얘도 6, 얘도 6, 얘도 6, 얘도 6일 테니까 6, 4, 24에서 얘도 24가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뭐다? 48이다. 이해됐죠 제가?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4가지를 다 쓰는 경우 그리고 3가지만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해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히 해설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도 이해가 안 되나요 지금? 이해되시죠? 4가지 색깔을 다
쓸 수도 있고 단 면적 이웃에 있는 거시기에는 칠할 수 없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잘 보셔서 네 가지를 다 쓰는 경우와 세 가지만 쓸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푸시겠지만 버스에 있는 아이들을 큰 관광버스에 있는 애들을 태워가지고 딴 데다 옮겼는데 A와 B는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이것도 지금 제가 말해 주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버스 차에 있는 아이들을 다른 차로 보낼 건데 근데 원래 이 차에 어떤 아이들이 있었대요. 다시. 자, A라고 하는 어떤 그 차에 아이들이 있었어. 근데 B라고 하는 차에 이 A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려고 해. 야, 니들 앉아봐. 근데 이미 이 차에는 어떤 두 명이 앉아 있었다고요. A라고 하는 아이와 B랑 민수라고 하는 아이와 철민이라는 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자기가 앉지 않았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요.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고 한 명은 일로 가고 한 명은 일로 가고 한 명은 일로 가고 한 명은 일로 가고 아니면 둘 다 딴 데 가고 이런 경우 수를 여러분들이 다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수용도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센스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 강의 요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뭘 배운다? 순열! permutation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순열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 과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잡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이었습니다. 안녕.